해질 무렵에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가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그 앞에 시야가 잘 안 보이니까 일단 서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리 난간을 이렇게 짚었는데 흐티풍 밑으로 떨어졌죠. 떨어질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잘 됐다, 이젠 이 지옥 같은 이런 생활도 여기서 끝내고 새 세상으로 가자. 이렇게 살아본들 뭔 희망이 있고 뭔 비전이 있겠냐. 잘 됐다, 그냥 여기서 죽자. 안녕하세요. 맥스타임 최만용 대표입니다. 2006년 12월 1일 설립을 해서 16년째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상위 10% 이내에 드는 네임밸류가 있는 제품들을 국내 전국을 다 겨냥해서 판매하고 설치 AS까지 하고 있습니다. 맥스타임의 자랑이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스태프들도 그렇고 영업 매니저들도 그렇고 내 것이라 생각하고 판매하고 거기에 맞춰서 설치하고 AS하고 진행을 합니다. 단순히 어떤 영업의 목적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든 많이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준보다는 이게 내가 쓴다면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 내가 쓴다는 생각으로 수입부터 판매, 마케팅, AS까지 다 자체 조직으로 거의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들을 설치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함으로 인해서 고객의 니즈를 어느 정도는 다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에 비해서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을 하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많은 봉사를 하는 거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케어하고 또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먹여 살려야 되고 또 거기에 같이 딸려있는 많은 식구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함께 가야 된다고 봐요. 그게 어쩌면 제가 해야 될 소명이고 사명이지 않을까. 많은 사람과 함께 가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게 제가 해야 될 목표이자 이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도로에 창고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신의 한 수지. 컨테이너 같은 것들이 이어서 이제 바로 들어와야 된다고. 도로는 우리가 만들 수가 없으니 여기 돼가지고 물건을 바로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입지 조건이 면적, 공간, 입지 조건들을 제일 먼저 따졌고 창고를 지어서 우리가 원하는 용도로 쓸 수 있는 실적으로 창고의 가장 제일 좋은 입지 조건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A동, 저기가 B동. 좀 모델별로 좀 다르게 분류를 해서 하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 상시 나가는 그런 제품들, 저쪽은 주로 이제 프로젝트 좀 대량으로 나가는 것들은 가능하면 저기서 쌓아서 나가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팔맥이라고 렌즈 후드 제품들이 쭉 이렇게 모델별로 전시가 되어 있고 모델이 워낙 많아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워낙 많아서 지금은 그렇게 물건들이 많이 나간다고 봐요. 자본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딜레마였고 고통이었습니다. 2006년 설립을 할 때에 돈을 가지고 시작했던 거는 아니고요. 정말 처음 한 2천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정말 이 돈으로 과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목표와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참 많았죠. 기존에 있던 회사 제품을 계속해서 판매를 하고 그걸 시장을 넓히려고 하는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기존에 있던 회사 제품들을 계속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었고 하는 그 시작부터 정상적으로 매끄럽게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새로운 걸 다 도전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시작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었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돈에 대한 부분을 또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급선무였었어요. 실제로 2천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요. 중간에 지인의 소개로 또 5천만 원을 흔쾌히 투자를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시작을 했고 신보 자금을 또 3천만 원을 운영 자금으로 또 받아서 그걸로 같이 또 진행을 했고요. 계속 유지 관리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또 매출이나 회사의 여력은 안 되지만 또 신용보증기금밖에 없는 것 같아서 또 신용보증기금으로 또 달려갔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저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신보 담당자가 저에게 꿈을 주셨어요. 당신을 보니 할 수 있을 것 같다. 1억을 더 추가를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에 이제 3천은 갚고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저것 다양하게 많이 꿈을 도전을 하게 됐어요. 조금씩 회사에 대한 브랜드도 상승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적립을 해서 꼭 10년 내에는 창고를 사야 되겠다는 목표를, 그래서 10년이 되는 2017년도에 남양주에 있는 물류창고 땅을 사서
거기에 물류창고를 2개 동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10년 뒤에는 이제 사옥을 도전해야지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죠. 10년 뒤에 사옥을 목표를 세웠던 것들을 당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느낌으로 확 받았어요. 내가 10년을 기다리면 그때는 정말 사옥이라고 하는 것들은 참 도전하기 힘들겠다. 그 계획을 잠정 한 5, 6년을 땡긴 거죠. 특히 또 우리 제품들은 상위 프레임에 있는 그런 제품들이다 보니까 지역의 안배도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방배동 쪽이 이상적일 거라고 판단해서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전시장, 또 우리가 원하는 사무실, 직원들이 편히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꼭 만들어야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늘 머릿속에 남아 있었죠. 내가 그 꿈꾼 것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나도 실천을 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다른 쪽에서 얻으려고 해야지, 내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꿈만 갖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꿈은 그냥 꿈으로만 사라져버립니다. 1% 가능성에 도전한다라고 하는 게 내 좌우명이었었어요. 정말 1% 가능성에 도전했고, 그 도전을 무모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 정도는 또 많이 올라왔어요. 그 지금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늘 시련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 삶에 나와 똑같은 생각을 다 내 생각 같지 않기 때문에 늘 시련은 옵니다. 하지만 도전하고 발상의 차이, 생각의 차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패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거 정주영 회장님의 어떤 말씀이죠. 에너지나 열정은 오너들이 다 가져야 되는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를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고 있는 많은 우리 스태프들도 있을 거고, 또 많은 우리 협력업체도 있을 거고, 또 그런 거래처들도 있는데, 내가 좌절하고 내가 꿈이 없고 내가 축 늘어져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없잖아요. 늘 열정이 충만해야 주변을 편안하게 하고 또 이 사람들이 더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군림하고 내가 억누르고 지시하고 이것이 아니라, 무익한 종은 가장 낮은 자세에 있는 사람이 무익한 종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거는 해야 되고, 다 하고 왔는데 또 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그거를 왜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을, 내가 무익한 종이라 생각하면 모든 것은 해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기 역학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흡입이 될 수 있도록 5도 정도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이게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이렇게 살짝 기울어져. 이 모델은 누멘 IS175라는 모델인데요. 4대 아카데미상을 받은 기생충 주방에 이 제품이 나왔어요. 노이즈 리덕션 시스템이라 해서 기존의 후드 비해서 소음을 86% 이하로 확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극히 틀었는지 안 틀었는지 모를 정도로 소음이 없다고 봐요. 자체 정화하는 방식의 어떤 시스템의 후드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냄새나 모든 부분들을 제거하는 필터가 안에 들어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제올라이트 필터라고 합니다. 일단 아버님은 말을 하지 못하고 말을 듣지 못하고, 그러니 부모님하고 의사소통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말은 어떤 몸짓으로 어떤 사물을 이야기를 하고, 그런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어요. 아버지가 정상이었고 좋은 훈육도 좋은 교육도 해주기를 원했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아버지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교육이나 좋은 말씀들, 또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것들,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배울 수가 없었어요.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알려주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어머님 또한 일상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누군가와 계속 귀신하고 싸운대. 그렇게 떠들고, 또 낮에는 또 이상한 행동들도 많이 하고. 근데 아버지는 그런 게 들리지 않으니까 아마 살았던 것 같아. 어쩌면 그게 궁합이 맞았다고 봐야지. 엄마가 아무리 떠들어도 들리지 않으니까 인지할 수는 없는 거지. 부모님은 또 그렇게 말을 못하시고 정신지체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누군가가 후견인이 필요했던 것 같아. 모르겠어요. 서로가 필요했겠죠. 그 후견인 집에 머슴처럼 먹고 자고 일을 하고 그런 일을 반복을 하고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자식도 부모와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릴 적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농사 일을 거의 끝내고 해가 질 무렵에 다리에서 자전거를 배우러 이제 갔었어요. 다리가 높았어요. 아파트 한 3, 4층 되는 높이였는데 브레이크가 이렇게 잡히지 않는 자전거다 보니까 해질 무렵에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가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그 앞에 시야가 잘 안 보이니까 일단 서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리 난간을 이렇게 짚었는데 브레이크가 안 떴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이렇게까지 잘 짚었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다리 난간을 흐티풍 밑으로 떨어졌죠. 떨어질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잘 됐다, 이젠 이 지옥 같은 이런 생활도 여기서 끝내고 새 세상으로 가자. 이렇게 살아본들 뭔 희망이 있고 뭔 비전이 있겠냐. 잘 됐다, 그냥 여기서 죽자. 30분 있다가 누군가가 막 너를 때리고 깨우는 거예요. 그 앞에서 오던 이제 오토바이 기사분이 내가 떨어지는 걸 보고 흡지겁 내려와서 나를 건져 올렸던 것 같아요. 참 신기하게도 사람 목숨은 그렇게 약하지 않더라고.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운명을 뒤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나를 깨워서 일어나기는 했는데 그때 일어나면서 처음으로 느끼는 게 그거였어요. 살아야 되겠구나. 삶에 대한 욕구가 막 용수섬쳤어요.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 목표가 나는 절대로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 딱 목표는 그거 하나였어요. 딱 목적은 하나였어요. 탈시골. 무조건 시골을 뜨자. 거기서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올지라도 여기보다는 뭐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산에 있는 학교로 가게 됐죠. 나한테는 탈출구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부산을 가게 돼서 기숙사 생활을 했죠. 고등학교를 가니까 정해진 시간에 잠도 재워줘, 하루 세끼 밥을 줘, 찬물에 그냥 씻고 빨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더라고. 그냥 너무 행복한 거야. 그 좀 더 내가 부지런하면 일찍 일어나서 신문도 돌리고 또 그 신문 돌리니까 또 그걸로 내가 조금 더 용돈으로 쓸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고. 이 시골을 떠난 것 자체가 행복이었어. 목표가 있었잖아요.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고. 가난하게 살지 않는 것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용돈벌이를 할 수 있었고 또 규칙적인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성장도 같이 하고 어쩌면 예정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몰랐죠. 대를 제대하고 공부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됐고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나의 상황이다 보니까 내 인생인데 내가 살아가고 내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라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됐고 백화점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한 거죠. 판매라고 하는 걸 처음 하게 되었고 나름대로 기계 엔지니어 출신의 설계자인데 판매라는 것들을 내 생에 처음 해보는 거였어요. 누군가를 설득하고 판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생소하고 힘든 거예요. 성격도 내성적인 성격들이었었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성격도 바뀌더라고요. 뭐 가만히 있으면 누가 내 물건 좋다고 써줍니까? 담대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판매 그 회사에다가 제가 제안을 한번 했죠. 그냥 판매하는데 한 3만 원 일당을 줬는데 제가 3만 원 판매액을 안 받겠다. 그 대신 판매한 금액의 10%의 인센티브를 줘라. 내가 하나도 못 팔면 하나도 못 가져가고 내가 많이 팔면 거기에 대한 10%를 주세요 라고 제안을 한번 하니까 평일에는 그냥 3만 원 하고 세일 기간 보름 동안은 10%를 가져가는 걸로 제안을 해주시더라고. 오케이,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똥배짱으로 한번 해봤어요. 마침 그때가 올림픽 지하상가가 막 들었을 때였어요. 올림픽 지하상가에는 가스를 못 썼어요. 전기 같은 것밖에 안 써서 전기 제품을 이제 판매하게 됐던 건데 세일 기간 전에 이제 그분들이 조사하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지. 지금 오지 마시고 세일 때 오시면 세일 기간에 DC하는 것에 추가 10%를 내가 더 해줄 테니 세일에 오십시오. 그분들은 수량이 많이 필요했던 거야. 최소한 7, 8, 10개씩 필요한 거야. 하나가 한 40만씩 했으니까 그분들도 10% 추가로 더 깎아준다 그러니까 세일 기간에 맞춰서 이제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현금을 몇백만 원씩 들고 왔더라고. 추가 DC를 더 10%를 해주다 보니까 수량이 안 맞는 거예요. 본사에 전화를 해서 이래서 요거 좀 지원해 줄 수 없느냐. 본사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처음 입점했는데 그냥 무슨 판매를 막 엄청나게 판매를 하니까 월시 뭐 재고 오케이 막 지원해 줄게. 추가로 더 받아서 다 수량이라기는 다 메꿔놨고 달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판매를 했는데 한 4,500만 원씩 팔았어요. 그런 걸 하면서 이 판매 영업에 대한 나름대로 기질은 좀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때 느낀 거지. 촌놈이 마음만 먹고 덤비니까 안 되는 게 없구나. 할 수 있구나. 그때 처음 도전해서 느꼈던 기쁨이었고 희열이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한테는 그게 내 일이고 내가 될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하나들이 주옥같이 흘러가는 쭉 상황들이다 보니까 그만큼 뭐 힘든 것들은 저는 힘들다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5%도 안 됩니다. 95%의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고 다시 도전하고 정점에 올라가기까지는 많은 고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직원이 생기고 그 직원들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거기에는 다른 식구들과 또 거래처와 또 많은 협력업체들을 같이 공생공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무너지고 떨어지면 나와 같이 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꿈을 좌절시키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함께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간다는 이 투게더가 같이 존재할 때 비즈니스는 성숙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간다면 동기부여하고 고통도 기쁨도 나눈다면 그런 실패와 좌절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은 다 결과론적인 것만 보다 보니까 화려한 것밖에는 안 보이는데 항상 어떤 일이든 간에 과정과 시작은 참 힘든 일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늘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고 왜 일을 했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할 때도 많지만 또 이런 결과물을 다 놓고 보면 또 그거에 대한 그 각오를 다 잊게 된다. 뭐든지 포기하지 말고 그걸 성취해서 이루면 모든 것은 다 잊혀지고 그 자체가 결론은 자기 만족이 되지 않을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 지는 거예요. 이겨내면 이런 좋은 결과물을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끝까지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화이팅! 사랑하는 우리 가족 대한민국 화이팅!